네, 이제 긴 2.2절의 마지막 파트인 파트 5의 연습 문제를 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했던 n차 행렬식의 여러 다른 새로운 성질에 대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죠. 행렬식의 성질을 증명하는 무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린 두 가지 무기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정의겠죠. 정의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었냐면 대수적으로 접근이 되었고요. 그 정의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행렬 A, 행렬식 디터미넌트 A는 열 벡터를 가지고 정의를 했는데, 열 벡터를 V1, V2, Vn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열 벡터가 두 개의 열 벡터의 합이라면은 그것의 행렬식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쪼개는 것으로 정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열 벡터에 상수배 k가 곱해져 있다면 k가 곱하는 식이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열 벡터가 같다면 0이 되는 거였죠. 이거는 뭐랑 같은 말이라고 했냐면은 디터미넌트의 vi, vj. 근데 이 두 개의 열 벡터를 순서를 바꾼다면 vj, vi로 순서를 바꾼다면 마이너스 부호가 생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도 증명을 했죠. 그래서 3번을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 아니면 3-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본 단위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그냥 1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네 가지를 만족하는 것이 바로 행렬식이고, 그것은 유일하고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대수적으로 정의가 된 거예요. 어떤 식에 의해서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면 기하학적인 무기인데, 행렬식을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2차, 3차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n차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킬 수 있고요. 뭘 했냐면 우리가 열 벡터들이 나타내는 다면체의 절대값과 부호를 이용한다 그랬죠. 이것의 두 가지 방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고요. 사실은 이제 2.3절을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방법과 라플라스의 방법 두 가지를 더 갖게 돼요. 그래서 총 4가지의 무기를 갖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무기만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항상 이제 수학을 할 때 이런 두 가지의 혹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대수적인 것의 장점은 완벽한 증명을 주죠. 왜냐하면 정의로부터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직관적인 이유를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질이 뭐다, 그럼 그걸 증명해 하면 이제 증명하기 쉬운데, 그 성질이 왜 나왔지? 라는 것을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경우는 반대인데, 장점은 직관적인 이유를 줘요. 딱 연습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성질이 있어, 이거는 직관적으로 그림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뭐 현재 2, 3차만 알고 있고 n차로의 일반화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증명이라기보다 그림에 의존한 증명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불완전한 증명이 되겠죠. 이런 장단점을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둘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장점만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하학적인 경우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결과들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수적인 것은 완벽한 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은, 만약에 그냥 증명하여라 라고 나온다면은 이 1번인 행렬의 정의, 대수적인 접근을 이용해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설명해라 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둘 다 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 연습 문제 2.1이라는 것은 n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KA가 K의 n승의 디터미넌트 A임을 보여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1번 대수적인 접근, 완벽한 증명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이번 기하학적인 거에 대한 것만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직관적으로 이게 왜 말이 되는지. 열 벡터들이 나타내는 그런 부피가 있는데, 그것에 각각의 열 벡터들이 k배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는 n차 원이라면 k의 n승만큼 되겠죠. 왜냐면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것들이 다 k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가 k의 n승배가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엄밀한 증명, 완벽한 증명은 그러니까 행렬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2.2는 정사각 행렬 A의 한 열의 성분이 모두 0일 때, 그때 디터미넌트는 0임을 보여라 라는 건데,
이것도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당연하죠. 왜? 한쪽 길이가 0이라면 부피는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대수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연습문제 2.3은 정사각행렬 A의 두 열을 맞바꾸면 행렬식의 부호가 바뀜을 보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VI와 VJ가 이렇게 바뀌면 행렬식에 마이너스 차이가 생긴다라는 건데,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써서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기도 할 거고, 기하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행렬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면체의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2차원이라면 이렇게 시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3차원이라면 오른손 나사의 법칙이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부호가 바뀐다는 거 이해할 수 있고, n차원도 하나가 바뀐다면 뭔가 n차원 다면체의 부호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긴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도 엄밀한 증명은 행렬식의 정의로부터 대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2.4절은 정사각 행렬 A의 한 열을 상수배하여 다른 열에 더하여도 행렬식은 변하지 않음을 보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VJ 플러스 KVI, VI 여기 있는데 이게 KV를 한 다음에 더해도 원래 행렬식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라라는 건데, 이것도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사각형과 이런 사각형에 요만큼을 요 점에 더했어요. 그럼 요 점이 여기 위치하게 되고 요 점이 여기 위치하게 되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되죠? 이런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높이가 똑같은.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넓이가 같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하학적인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 직관적으로는 부피가 같겠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그냥 직관적인 예측이고, 그 다음에 대수적인 증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이것도 증명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습문제 2.5는 대각성분 아래쪽이 모두 0인 요 대각성분의 아래쪽, 대각성분은 요 부분을 말하죠. 이것의 아래 부분이 모두 0인 행렬을 상삼각 행렬이라 그래요. 왜? 위에만 값들이 있잖아요. 값들이 있다는 얘기는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0이 아닌 여기에만 어떤 0이 아닌 값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 아래는 다 0인 거죠. 이런 것은 위에만 있으니까 상삼각행렬, 영어로는 upper triangular matrix라고 하는데, 이것의 행렬식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요 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각선에 있는 것만 곱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뭔가 직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행렬의 대수적인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풀려고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습문제 2.6절 3 곱하기 3 행렬로 넘어가서 기본 열 연산을 이용해서 다음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열 연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문제가 있는데 행렬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엄밀한 증명도 해보고, 또 기하학적인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2절 내용을 모두 마칠게요.